네,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기한은 오늘까지로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 조사는 내일 오후로 미뤄졌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특검에서는 국민의힘과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는 상태다 이렇게 밝혔는데 영장을 다시 청구할까요? 압색을 포기할까요?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금 특검 측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자체를 가지고 나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측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서 일부 그 명단이 일치하는 바가 있는지, 즉 통일교 관련한 그 교인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부분이 있는지 프로그램을 돌려서 확인만 하고 나오겠다라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자료를 압수수색해서 확보하겠다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의 협조를 현재로서는 구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압수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만약 계속해서 이 협의가 결국은 불발된다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전에 발부받은 영장이 집행이 불능하다,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처리를 하고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는다면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발부받는다고 해도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유의미한 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기보다는 임의 제출 방식 내지는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니, 최근에 발부된 영장이 좀 무산되는 경우가 잦은 것 같은데요. 법원이 발부한 이 영장 집행을 이렇게 거부하게 되면 따로 처벌은 받지 않습니까?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그 가운데 물리력을 사용해서 강렬하게 저항을 했을 때 우리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부분들이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압수수색 영장 역시도 공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 문서라는 점에서 압수영장이 나왔고 압수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극렬하게 거부하고 그 거부하는 가운데 어떤 무력이 동반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내지는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할 여지는 있고요. 네.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특수성은 감안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사, 그러니까 한 정당에 대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고 어느 정도 협조를 구한다는 취지를 특검 측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영장 내 집행 자체를 거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형사적인 조치로 나아가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적어도 조금 더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만약 무력 같은 수반이 동반이 되어서 영장을 저지한다면 이 역시도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여지는 열어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 수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소환 조사 날이었는데 건강물죄로 이제 불출석을 통보했고 특검은 구속기간을 31일까지로도 연장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구속기한은 31일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생긴 부분은 맞습니다. 당초 오늘 다시 소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김건희 씨가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등 지금 지병이 악화되고 있고 수면과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라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인데 바로 내일 다시 소환을 통보를 했고요. 이제 그에 대해서는 아마도 응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강상의 이유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특검 측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구속 기한 역시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의 더 말미를 두고 이후에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구속된 뒤에 대다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특검이 계속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앞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은 어쨌든 수사의 초기 단계라고도 볼 수 있고 이 피의자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때 특검 측이 갖고 있는 물증이라던가 증거들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섣불리 진술하기보다는 일단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진술을 자제함으로써 특검 측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서로 좀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부분을 떠나서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음은 좀 분명해 보이고요. 하지만 계속된 소환 조사에 따라서 혐의가 좀 더 확장이 된다거나 증거들이 계속 등장함에도 계속해서 진술 거부를 행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강 증거를 제시하면서 다른 질문을 던지면 당연히 진술을 제대로 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에 대한 답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남겨놓는 것은 수사 기록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환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내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구속 심사도 열리는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구속 사유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결국 혐의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데 지금 전성배 씨가 하고 있는 진술의 신빙성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가의 제품들을 분실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점, 그 분실의 경위 같은 부분이 지금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이 될 수 있고, 물증들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이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구속 심사 앞두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지금 한 달 넘게 행방이 묘연한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수배 전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공개한 수배 전단인데요. 자, 키는 178cm 정도의 호리호리한 체형이고요. 검정 머리에 안경을 썼습니다. 안경을 벗거나 머리를 다른 색으로 염색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생긴 사람을 보시면 112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기훈 부회장 어떤 혐의 받고 있는 거죠? 이 삼부토건의 의도적인 주가 조작 혐의의 핵심적인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이 실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어떤 그런 의도도 없었으며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어떤 그런 정보들을 흘림으로써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가 되었고 네. 그 과정이 굉장히 교묘하게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순방 일정과 겹치면서 삼부토건 주가가 짧은 시간 내에 5배 정도가 폭등했다가 결국 이 임직원들만 그 이득을 본 그런 사례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 전 과정에서 사실상 이기훈 부회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소환을 통보한 당일부터 지금 행적이 묘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기훈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배 전단까지도 공개를 함으로써 빠르게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는 길게 특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고 모레 다시 조사를 받는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측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지금 딱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한 차례 정도 더 소환 조사를 통해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1차 소환을 하고 그다음 소환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 국무총리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이 되었었고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면서 혐의점을 좀 더 다져나가는 작업을 거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이것을 막으려고 했다. 특히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특검 측은 CCTV 자료라든가 이후에 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던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이전에 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증언이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진술이 거짓이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부분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측은 한 차례 정도 더 소환을 통한 어떤 혐의 입증에 주력을 하는 이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네, 네. 그럼 발부 가능성도 좀 높게 보시는 건가요? 이 발부 가능성은 사실 우리가 모든 자료를 보고 지금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특검 측이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느 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입증할 만한 물증을 확보했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려고 했고 전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이것을 막기 위한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짓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려면 특검 측이 얼마나 확실한 카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이미 이 대통령실 CCTV가 공개가 되었고 관련된 진술들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덕수 총리가 조금 불리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수사 상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